자, 보험친구닷컴.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이었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라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무덥고 뜨겁습니다. 이런 날 부디 시원하시길 바라면서 뉴스다이브 시작해보죠.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먼저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자, 김정원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장윤선 기자는 도착하시는 대로 합류하도록 하고, 오늘 방송 말미에는 또 일요시사 오혁진 기자와의 시간이 있으니까 특검 관련된 이야기, 그 외에 이제 오혁진 기자의 단독 기사들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회의장 조정식 국회의장이 취임 50일을 맞아서 기자간담회가 있었고요. 이 자리에서 나온 개헌 관련된 발언이 지금 계속해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당시 기자간담회 장면이 담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을 좀 보시고 관련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앞에 있는 이어폰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봅니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하는 개헌안에 대해서는 통과나 처리 여부에 대한 입장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에 대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시기상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그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사실 이 기자간담회 이후에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일단은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저게 그래 들려요. 저는 제가 좀 잘못 들었나 싶어도 그냥 가장 기본적인 얘기 하나를 좀 하고 싶어요. 안 돼요. 현행 헌법상. 예. 그리고 헌법 바꾸고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얘기를. 그러니까 그걸 자꾸 논리적으로 이분 얘기를 들으면 오윤혜 씨 같은 분이 연임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은 그냥 국민이에요. 소박한 국민들의 바람으로 말하는 거하고, 국회의장이 안 되는 걸 아는데 저렇게 하는 거를 굳이 논란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저는 저런 의도로 얘기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예. 그냥 답변하는 과정에서 되는 것 같은데, 자꾸 언론 지형에서는 나쁜 것들을 찾아내는데 거기 지금 된 것 같아요. 또 이번에 지금 전당대회도 저는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유시민 작가님이 또 조정식 대통령 픽 이런 얘기 하셨으니까 그런 거하고도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의장님이 모르지 않는데 왜 이걸 자꾸 논쟁이 되는지 사실상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김정원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주권자의 선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주권자의 선택으로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의장님이 민주주의를 말씀하신 건데, 민주주의는 대응되는 법치주의와 함께 가는 거거든요. 법으로 정해놨잖아요. 우리가 계엄 때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계엄 때로 돌아갔을 때 대통령이 우리가 비상식적으로 정말로 깜짝 놀랄 만큼 계엄을 선포를 했어요. 국회가 의결을 하기를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조마조마하게 기다렸잖아요. 왜 기다렸죠? 헌법에 약속을 했거든요. 국회가 의결하면 계엄은 해제되는 걸로. 그러니까 국회가 의결하는 순간 모든 국민들이 이제 계엄은 해제됐구나. 그게 헌법의 힘이에요. 헌법은 써 있는 글씨일 뿐이잖아요. 사실은 헌법을 무시해버리면 될 수도 있겠지만 무시할 수가 없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이거는 국회의장님은 말씀을 잘못하신 거예요.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신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그 현장에서 지켜봤을 때의 느낌과, 이게 활자화되어서 글자로 적혀 있을 때 그것만 보았을 때의 느낌과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발언이 이슈가 되면 맥락을 살펴야 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기자간담회장에서 지금 저희가 준비한 영상도 기자의 질문과
그 답을 함께 봤는데 일각에서는 이 개헌이라는 단어 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라는 단어 이 내용들을 가지고 모르겠어요. 제 판단에는 상상의 나래를 제법 많이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헌법 전문 우리 변호사가 계십니다만 헌법에 버젓이 적혀 있잖아요. 네. 128조인가요? 예. 예. 현행 대통령한테 적용할 수 없다. 개헌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있을 때 개헌 논의가 되고 개헌이 돼요. 근데 개헌이 된 내용 중에 뭐 대통령 연임이라든지 중임이라든지 네. 관련된 무언가가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때 그게 결정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네. 예. 정리가 깔끔한 것 같아요. 해당하도록 하면 그게 위헌적 절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논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음. 오윤혜 씨 오늘 얘기를 2번 듣는데 그런 국민들 소박한 국민들 그러니까 오윤혜 씨 얘기 잘하니까 대통령 잘하니까 몇 번 좀 더 하면 어떡해요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뭐 해도 그런데 어차피 안 돼요. 예. 안 되는 얘기를 저는 의장님께서 그런 뭐 안 되는 걸 모르지 않는데 네.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충분히 이런 거 문제 삼을 수 있죠. 장동혁 벌써 내란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정거리죠. 근데 같은 진영에서 굳이 이러는데 이거 참 맞아요. 전당대회용으로 보여요. 어. 반대 진영에서는 조정식 의장은 유시민 작가님이 이재명 픽이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럼 정청래 당대표한테는 이게 좀 유리하고 뭐 이런 후보 뭐 그런 걸로 작동될까봐 조금 저는 이 얘기를 더 이상 얘기할 네.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현행 헌법이 87년 체제 헌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128조 2항에 이 조항이 들어오게 된 그 역사가 대한민국에 굉장히 정말 그 암울했던 역사가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연임을 하고자 했고요. 예, 박정희 대통령이 더 오래 통치를 하고자 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으로 만들어진 조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건드릴 수 없는 조항인 거예요. 예. 자, 이 그 국회의장의 발언 질문에 대한 답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각자 하면 되는데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뭐 야당에서 지금 논란을 크게 키우고 있는 것도 있고요. 여당 내에서도 조정식 의장의 발언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입장이 나왔는데요. 홍익표 정무수석, 이재명 대통령도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말하자면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비슷한 얘기 있었을 예. 때 입장을 이미 낸 적이 있었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연임 개헌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대통령이 직접 말을 했다. 그리고 정치 논쟁이 되고 있어서 유감이다. 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청와대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고 지금 뭐 다른 일들 때문에 바쁜데 이런 거 신경 쓸 여력 없다 이런 얘기도 함께 하고 있어요. 저는 어제 이 얘기를 듣고 안타까웠던 게 개헌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굉장히 논의할 게 많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논의해야 되는 게 검사의 영장 청구권 같은 거. 지금 현행 헌법상 검사가 유일하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거든요. 그 권한이 헌법에 적혀 있죠. 네, 헌법에 적혀 신체의 있는데 자유. 예. 있죠. 그거를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다루어진 적이 있는데 5명의 재판관은 이거는 수사를 통제하라는 거다. 4명의 재판관은 이게 영장 청구권 자체가 수사 권한을 준 거다. 이거 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영장 청구권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검사만이 영장 청구를 할 수 있으면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검사만 영장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는 수사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경찰이 네. 검사를 수사하고 싶잖아요. 그럼 검사한테 영장 청구해줘라고 검사한테 가져가면 영장을 안 내줄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과거 87년 헌법을 만들 때는 경찰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고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경찰권이 엄청나게 남용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검찰권 남용을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논의해야 되거든요. 지금 예. 이거 말고도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헌법 전문의 5.18 정신 수록이라든지 개헌과 관련된 논의할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뜬금 사람들이 지금 개헌 얘기하면 이제 연임 얘기할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논의 방향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 자, 말씀드린 순간 우리 장윤선 기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일단 그 조정식 의장의 발언 이후 평가들을 하고 있고 우리 장윤선 기자께서도 뭐 관련 취재도 하신 것 같고 예. 내용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예. 어쨌든 대통령 특히 현직 대통령이 그 개헌을 한다고 해도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는 헌법에 적혀 있고 다 아는 얘기인데 예. 지금 이게 논란이 쫙 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좀 복기를 해보시면 예. 근데 제가 그런 맥락은 아니었는데 올 초에 일본하고 중국 순방하시면서 상하이에서 대통령이 기자 간담회를 하신 적이 예. 있어요. 상해 현지에서 처음으로 뭐 육상 간담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순방 중에. 간담회인데 예. 예. 이제 그때 제가 뭐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뭐 저는 연임 관련된 걸 물어본 건 아닌데 대통령께서 이제 질문을 받으시고 굉장히 위험한 얘기다, 큰일 날 얘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도 이제 긴급 티타임을 갖고 이제 기자들한테 대통령도 원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법률 여기 두 분의 법률가들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예. 그리고 이거는 87년 헌법 체제가 어떻게 들어섰는지 우리 역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전 국민이 알고 있는데 이거 느닷없이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다라고 하셔서 마치 불가능한 연임이 가능한 것처럼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 그 의구심 때문에 지난번에 너무나 명료한 3가지에 대한 개헌안도 안 받았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오히려 빌미를 줘버린 거죠. 조정식 의장이. 그래서 더 걱정스러운 것은 22대 국회 때 사실상 개헌은 물 건너가게 된 거 이렇게 되면. 아니냐. 네.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아까 이제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합니다. 그러면 니네 개헌 연임하려고 그러지?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연임 개헌론이 돼버렸어요. 그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국회 안에서도 다선 국회의원들이 전부 제가 어제 취재할 때 한 목소리로 나오는 게 사고도 너무나 큰 대형 사고를 쳤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를 쓸데없이 하는 바람에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회의장님 아니겠습니까? 의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바람에 오히려 전국에 혼란과 혼선을 주고 심지어는 이제 본인이 그토록 의제로 내걸었던 개헌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어려워졌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 이게 두 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조정식 의장의 말이 그 맥락을 보면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다. 물론 의장실에서 입장을 낸 것도 이 부분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 언론이나 야권에서 너무 키운다. 라는 또 지적이 있는 부분도 얘기가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언급 자체가 줄 후폭풍이나 파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언급 자체가 부적절했다라는 이야기는 여권 내부에서도 또 오늘 이 자리에서도 또 나오고 있는 상황. 조정식 의장 본의와 다르게 오해를 일으켜서 유감이다라며 해명을 했습니다만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고 오히려 뭐 부추기는 목소리들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재해명이나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은 어떻게 봐요? 아니요, 저는 저거 끝난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이거 얘기하는 게 웃긴 거예요. 네. 끝났잖아요, 안 되잖아요. 정말 아이락 하는데 하는 거는 또 전당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이라잖아요. 왜 이걸 계속 국민의힘이에요. 어차피 국가 잘 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지금 국가라는 거는 이재명 정부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 좋은 거리를 잡은 건데 민주당 내에서 자꾸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글쎄요. 앞으로도 걱정이에요. 조정식은 이픽이다. 이거랑 연결된 것 같거든요. 이거가 전당대용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전당대용으로 하면 뭐 하든지 말든지 그것도 하고 싶은 사람 하는 건데 그럼 민주당 지지도 까먹는 거예요. 대통령이 다 까먹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민주당하고 대통령 지지율 다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만해도 안 되는 걸 갖고 뭐 자꾸 쓸데없이 얘기를 계속 합니까? 이게 지금 등장 인물이 또 조정식 의장이다 보니까 조정식 의장의 의장이 되는 일련의 그렇죠. 과정. 그것 때문에 그 전에 그렇죠. 청와대 정무특보로 임명이 됐던 과정. 유시민 작가가 이제 발언 중에 그런 언급이 있었고, 그게 지금 전당대회 국면이랑 물려서 어느 후보에게 더 유리하게 작동하는 것 아니냐.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부분. 우리 박준 변호사가 이걸 당내에서 논란을 키우는 건 그 영향이 아니에요. 있다. 그럼 민주당이 국민의힘한테 좋게 장동혁한테 좋은 거예요. 장동혁은 그 말 하길 바랄걸요. 내란이라 하잖아요. 이 사람은. 네, 지금 그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헌법의 힘을 믿는다면 지금 박지훈 변호사님 말처럼 걱정할 게 더 이상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신경 쓸 뭐,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네. 그냥 안 되는 걸 갖고 뭐 우리가 꼭 우리 얘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네. 본인이 지금 한 번 더 하게 2028년 뭐 그러니까, 이야기를 출마한다고. 꺼낸다고 해요. 안 돼요. 안 돼요. 거기도 안 돼요. 미국 수정 루즈벨트 4선한 이후에 네. 야 미국 헌법은 아예 헌법에 딱 박았죠. 박아놨어요. 네. 트와이스라고. 네. 네. 네.
걸그룹 이름이 아니고 어. 우리 대통령은 트와이스 끝 네. 나왔거든요. 안 돼요 얘들은. 네. 예. 거기서 TT. 아니, 근데 그게 저는- 헌법의 힘이에요. 글씨의 힘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소위 막 그 여러 게시판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상한 음모론 하고 대통령이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재명 뭐 대통령이 공굴대는 건 아니냐? 픽한 그 조정식 의장이 이렇게 하지 뭐 조정식 의장이 뭐 괜히 그런 얘기 했겠어?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제가 청와대 출입 기자로서 여러 차례 다른 기자들도 다 같이 확인을 아하. 했는데 이거는 법률가라면 기본 상식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예.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예. 근데 마치 이런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계속 퍼뜨리는 행위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좋습니다. 예. 특히 그 박 변호사님 말씀 잘하셨는데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또 더 이상한 뭐 음모론이 돌아다니고 있던데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예, 그런 이렇- 기획은 없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오윤혜 씨가 좀 곤란해지죠. 죄송해요. 오현혜 씨로 제가 왜 예를 오윤혜 드는 씨가 거는 왜? 제가 오현혜 씨 예를 좀 들었거든요. 오윤혜 씨는 네. 그러니까 뭐 제 해석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팬심으로 네. 대통령 계속했으면 좋겠다. 아, 뭐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고 그런 거죠. 그랬죠. 예.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만수무강하길 바란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런 분이 말하는 거를 갖고 비유 진짜 뭐 찰떡같다. 음모론이지 뭐 대중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게 예, 예. 안 되는 일이에요. 안 아니, 되는 일. 그쵸. 원천적 불가능한 일. 아니 그리고 뭐 초반에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졌지만 임기 초에 뭐 너무 잘하니까 아하. 그리고 뭐 지금은 또 코스피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 됐습니다만 예, 예. 뭐 9,000피 뭐 10,000피 뭐 15,000피 간다 막 이런 전망이 있을 때 아니 지나가는 시민들도 더 열심히 하니까 더해라 이런 말 했던 건 사실이잖아. 오윤혜 씨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이제- 취지의 이야기인 거지. 예. 실제로 무슨 뭐 대통령이 뭐 배후에서 어떤 무슨 새로운 뭐 기획을 가지고 뭐가 진행이 된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홍익표 정무수석이 이제 왕왕 방송에 출연을 하고 또 강훈식 비서실장도 오늘 긴급 티타임 했다는 것도 그렇고 이제 관련된 얘기 나올 때마다 사실 이런 지하에 딱 정리하거든요. 네. 이거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정리하는 부분들을 모르지 않을 것인데 자, 보험친구닷컴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뭐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이었습니다.